안녕하세요. 태양광 파랑박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 규제 조치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 규제 정책들과 전망, 수익성에 대해 모아놓은 모음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현 시점의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정책을 파악하시고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규제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정부가 또 규제책을 예고하면서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추가 규제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보급 확대에 기여한 소형 태양광 우대 조치도 대부분 사라져 사업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설비 용량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전력을 무제한으로 사주는 제도인 송배전망 무제한 접속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신설 설비뿐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해서도 개통 원격 제어 설비와 개통 부담을 줄이는 인버터 설비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들을 이루면 다음 달 발표하는 전력 개통 종합 대책에 담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규제책을 잇따라 발표했었습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권 중도 매각을 막겠다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발전 사업 인허가 요건과 자기자본 비율 및 신용 등급을 높이는 방안을 올 8월 1일부로 시행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형 태양광 급증으로 한전 개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를 폐지시켰습니다. 고정가격 계약 제도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20년간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된 태양광 사업 규제를 정리하면 S&P 상한제 시행, 한국형 FIT 일몰 발전 사업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다음 달 시행 예정인 1메가와트 이하 전력 무한정 매입 일몰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태양광 규제 정책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가 너무 많았다라는 의견도 존중합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2022년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관련 농림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전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기반 기금 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을 총 5,359건, 5,82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 2,267건, 2,616억 원을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 원 규모의 위법 비리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산업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처럼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1.4GW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탄소 중립 정책에 따른 미국과 중국 수요 증가, 대도국 시장 빠른 성장으로 연초 전망치 약 330GW보다 20GW 이상 더 설치될 전망입니다.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한 48GW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미국 설치 전망치도 당초 24GW에서 30GW 이상으로 상향됐고 독일은 기존 7GW에서 10GW로 증가했습니다.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속도도 올해 이후 더 빨라져 당초 2027년으로 예상됐던 세계 태양광 설치량 500GW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계속되는 규제로 인해 국내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은 아리백 수요 등 재생에너지 요구가 늘고 있지만 계속 추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규제책은 공급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아리백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기로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만 받은 뒤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의 자기자본 비율이 15%를 넘어야 하고 최소 1% 이상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 부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3년 8월 1일 시행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허가 완료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지난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 건수 3메가와트 초과 기준은 2011년 19건 1.4기가와트에서 2021년 98건 10.3기가와트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원조달 계획상 자기자본 비율을 기존 총사업비의 10%에서 15%로 강화하며 최초 납입자본금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의 1% 이상의 최소 납입자본금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용평가의 경우 기존에는 예외 허용이 적용됐으나 B등급 이상이 의무화되고 B등급 미만 시 예외 규정 삭제됩니다. 초기 개발 비용도 기존에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초기 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가 됩니다. 이같이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 개시율이 낮아 원인 파악을 해봤더니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허위로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가 밝혀졌고 진성사업자를 가려내자는 목적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 허가부터 착공까지 태양광, 연료전지는 2년, 육상풍력은 4년, 해상풍력은 5년으로 지정됩니다. 다만 준비기간은 현실화됩니다. 육상풍력은 4년에서 6년으로, 해상풍력은 4년에서 8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은 최소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만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됐습니다. 준비기간은 최소 개발행위 허가를 득했거나 득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 취득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 적용하는 발전사업허가 기준 강화 개선 사항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는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재생에너지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양광 파랑박사 채널 관리는 태양광 전문기업 파랑TS에너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S&P 평균 가격이 kWh당 267원까지 상승하다가 2023년 6월 147원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S&P 가격 하락 원인과 전망에 대해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P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 가격을 뜻합니다. 시에서 24시 1시간 단위로 다른 가격이 결정되며 에너지원에 관계없이 모든 발전설비는 동일한 S&P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 석탄화력, 원자력 등 모든 발전소에서 전력을 판매해 나오는 수익은 동일한 S&P를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 판매자가 발전한 전기에너지를 전력중개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파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S&P 가격의 책정 원리는 발전원별 원가 구매 비용을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국가 유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 생산 연료가 없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유가 시장과 정부 에너지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S&P 가격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전력거래소는 다음날 거래일의 수요를 예측하여 하루 전에 발전회사로부터 공급 가능한 발전 용량을 입찰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시간 단위로 시간대를 나눠 수요에 맞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전력을 구매하고 싶은 구매자의 수요는 충족시키면서 공급자들의 발전 비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육지 S&P 월평균 가격을 분석하면 2022년 7월 150.6원, 8월 196.02원, 9월 233.37원, 10월 251.61원, 11월 242.17원, 12월 267.55원, 1월 240.73원, 2월 253.48원, 3월 215.87원, 4월 164.87원, 5월 143.64원, 6월 147.12원. 최근 1년 기준 S&P 가격 최고가를 기록했던 2022년 12월 267.55원과 최저가를 기록했던 2023년 5월 143.64원 비교했을 때 46% 넘게 하락을 한 것입니다. S&P 가격 하락의 원인은 S&P 결정력이 높은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크게 하락을 했고 통상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LNG 발전소의 원료비는 가스공사가 공급을 합니다.
메가줄당 2022년 12월 30.52원, 2023년 1월 28.56원을 기록한 후 2월 28.11원, 3월 26.97원, 4월 20.9원, 5월 17.3원, 6월 17.04원, 7월 17.8원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각 발전기당 효율을 비용으로 평가하여 그 시간대 S&P 가격을 산정합니다.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료비 하락이 가시화하면서 S&P 가격 하락도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LNG 액화천연가스의 국제 시세가 올 1월부터 하락하다가 7월달 상승하였으나 S&P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육지 S&P 가격을 분석하면 7월 22일 154.45원, 7월 23일 147.05원, 7월 24일 151.51원, 7월 25일 158.31원, 7월 26일 161.3원, 7월 27일 158.08원, 7월 28일 158.68원입니다. 최근 일주일 육지 S&P 평균 가격은 155.63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가격을 분석하면 7월 18일 73.722원, 7월 20일 73.949원, 7월 25일 74.127원, 7월 27일 73.167원입니다. 최근 2주일 현물 REC 평균 가격은 73.741원입니다. S&P 개통한계 가격과 REC 공급인증서 가격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신재생원 스톱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육지, 제주 S&P 가격 및 현물 REC 가격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반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가 재시행을 안 하고 폐지를 하는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예정일을 앞두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간 소규모 태양광의 난립으로 한전 전력 개통 불안과 함께 제도 허점 등을 이용한 편법 비리 등이 발생했다고 보고 소규모 태양광 한국형 FIT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편법 사례가 농업인으로 위장 신고하거나 협동조합을 임의로 만들어 한국형 FIT에 참여하거나 FIT 참여 조건이 태양광 설비용량 100kW 미만이다 보니 FIT 혜택을 받기 위해 예를 들어 500kW 수준의 태양광 사업을 5개로 쪼개서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한국형 FIT 제도를 시행했었습니다. 2018년 7월 실시된 제도로 시행 5년째인 올해 상반기까지 모집했었습니다. 한국형 FIT 영향으로 100kW 미만 소형 태양광은 국내 보급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태양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설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 총 보급량 298만 825kW 중 100kW 미만 태양광은 127만 9,744kW로 전체 용량의 42.9%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으로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 안정과 전기 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 어민 및 협동조합이 가능합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 경쟁 없이 20년간 장기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보다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던 만큼 태양광 발전을 하는 농가의 소득에도 크게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태양광 현물 시장 가격을 예측해 대응할 필요가 없어 현물 판매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상당수가 한국형 FIT를 통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국내 태양광 시장은 보급량이 급락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형 FIT 제도까지 폐지되면 태양광 시장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형 FIT 참여 조건은 탄소 배출량 670 이하, 현 시점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 국내산 태양광 모듈을 사용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중국산 모듈이 아닌 국내산 모듈을 사용해야 참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형 FIT 폐지로 인해 중국산 모듈 가격 경쟁력에 밀려 국내산 모듈 점유율이 절반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이 작년과 올해 미달되면서 국내산 태양광 모듈의 탄소인증제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산 모듈로 시공했던 한국형 FIT 현장이 사라지면 국내산 태양광 모듈 점유율이 지난해 60%대에서 올해 3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리백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RPS 의무 공급 비율 하향 조정,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 폐지, 태양광 개발 행위허가 기준 강화,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태양광 연계 한전 개통 선로 용량 부족, SMP 가격이 낮을 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 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MP 상한제 시행, 태양광 발전 출력 제한 적용,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현 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1.4GW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GW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2차 점검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 총 5,359건, 5,824억 원이 추가 적발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2022년 9월 1차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관련 농림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2차 점검을 시행하여 전 정부 시절 태양광 발전 사업을 비롯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 부적정 집행을 총 5,359건, 5,824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적발 결과 2,267건, 2,616억 원을 합치면 총 7,626건, 8,440억 원 규모의 위법 비리가 적발된 것입니다. 주요 적발 내용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려 받아 대출을 받거나 농지 건축물 태양광 시설을 조사한 결과 실제 경작을 하지 않고 버섯재 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축산물 생산 시설로 위장해 허위 대출을 받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같은 금융지원 사업 관련 적발 총 건수는 3,010건, 4,898억 원의 부당 행위가 밝혀졌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보조금 규모가 큰 2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총 1,791건의 574억 원의 부당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맹지를 매입해 방치하다 관청 승인 없이 임의로 매각하거나 보조금 허위 정산, 특정 주민 단체 지원,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 개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2건의 266억 원의 부정 사용이 밝혀졌습니다. R&D 사업비의 이중수급, 사업비 미정산, 장비 및 결과물 방치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기타 전력기금에서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한국전력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수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에 부적정 및 잔행 미회수 등으로 총 386건, 86억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은 이 중 404억 원을 환수 요구하고 수사 의뢰 626건, 관계자 문책 요구 85건을 진행하기로 예정했으며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도 개선과 지속적 추적 사후 관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높게 쳐주는 제도를 수정하고 농민과 협동조합에 혜택을 주던 한국형 FIT 제도를 종료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강력히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과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태양광 산업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많이 있는데 현재처럼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특혜 비리 의혹이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한 결과 공직자들이 민간 업체와 공모에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올 6월 13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기가와트였지만 2022년 3기가와트로 1.4기가와트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올해는 2기가와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보급 비율과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는 것과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퇴하는 정책이고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우엔 일부 품목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 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현 시점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올해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정부의 지침이나 태양광 협단체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은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인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주거지와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설치해야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규제를 말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8곳 기초지자체 중 128곳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가 각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지침을 발송했으나 2017년 1월 45곳에서 2017년 4월 54곳, 2018년 6월 95곳, 2021년 6월 128곳 등으로 오히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이격거리 규제가 다르고 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시 95%가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어떤 지자체는 주거지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1km 이상 떨어져서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 보급의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이격거리 규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법에 의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국토교통법 제58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56조 1항 별표 1의에 따라 지자체가 위임에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개발행위여가 운영지침을 통해 도로, 인가, 관광지 등과 태양광 발전소의 이격거리를 규제하거나 지가 하락, 경관 훼손 등에 따른 주민 민원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원 발생 시 인센티브로 막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자체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등 당장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은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인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태양광 업계는 정부의 이격거리 규제 폐지가 어려울 경우 표준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개발행위 인허가 기준이 달라 재생에너지 사업 분석과 추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불명확한 허가 요건은 폐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객관적 요건 충족 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허가 등 조건 명확화하는 한편 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의 재량권을 줄여 주관적인 해석과 과도한 규정을 축소, 폐지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구는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잠재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간의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태양광 설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도로는 주거지와 달리 태양광 설치 시 거리 규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도로는 빛 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다고 봐 이격거리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과학적 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이격거리 설정. 둘째, 지자체별로 규제가 상이하여 예측 가능성이 없고 지역 내 갈등 초래. 셋째,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243개 광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가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현 시점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정부의 지침이나 태양광 협단체의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설비 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규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정부도 알게 됐다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두지 않으며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면서 규제 해소를 위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등 상위 법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업계 입장과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도를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현실을 직시해 주시고 재생에너지 확대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양광 파랑박사에서 설명드린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양광 파랑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